안 되는 거 있어요? 질문. 질문? 빨리 하지. 잘 안 되는 거, 안 풀리는 거. 네? 8번이요? 8번 어떻게 할까? 지금 문제에서 어떤 회사의 컴퓨터 판매 가격을 작년 판매 가격의 X% 인하하면 판매량은 2X%만큼 증가한다고 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판매 가격의 X%를 인상한대요. 그러면은 판매 가격을 모르잖아요. 이 판매 가격을 내가 처음에 뭐라고 할까요? A1이라고 할까요? 그럼 예? 판매 가격 판매 가격을 A1이라고 할까요? 그럼 X% 인상했대요. 왜 X% 인상한 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1 더하기 100분의 X라고 쓰나요? 이렇게 되나요? X% 인상하면. 근데 판매량은요? 요 판매량은 모르니까 뭐라고 하죠? B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판매량은 잠깐만, 인하한다 그랬죠? 인하니까 여기 빼기예요. 인하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판매량은 2X%만큼 증가한대요. 그럼 어떻게 써? 1 플러스 100분의 2X에 B 이렇게 쓰죠. 그럼 이 회사의 올해 수익금이 작년 수익금 이상이 되도록 한대요. 그럼 수익금이라고 하는 건 판매 가격이랑 판매량을 곱한 거니? 그럼 작년에 그 판매해서 총 벌어들인 가격은 이거잖아요. 그럼 올해 이제 판매해서 받아들인 가격은 어떻게 돼? 1 빼기 100분의 X. 여기에는 이제 A, B죠. 그러면은 언제? 작년 수익금 이상이 된다? 요게 더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A, B가 약분되죠. 맞아요? 그럼 요걸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양변을 뭐 곱할까요? 만을 곱할까요? 그럼 만을 곱하면 여기다 100을 곱한 거랑 같거든요. 그럼 100 빼기 X랑 100 플러스 2X예요.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좌변으로 넘길게요. 전개하면서. 그럼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좌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2X제곱이고, 빼기 100X에다가 200X 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0X니? 그 다음 요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럼 내가 2X로 묶으니까 X 빼기 50이 0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럼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50보다 작거나 같으니 최대값은 50이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또 안 되는 거? 요건 이제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9번은 잘했어요? 승우 9번 풀었어요? 네? 근데 왜 질문 안 해요? 질문 안 하면 애들 어떻게 풀게? 야, 이거는 지우개도 없어, 오늘은 또. 왜? 지운다? 사실 이게 난이도별로 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다 맞춰야 돼. 그리고 10번은 지난번에 해줬던 거고. 이 9번을 보면, 9번에 이거 무슨 방정식이라는지 알아요? 여기 x5제곱. 그 상반방정식인데 형태가 조금 우리가 했던 거랑 다르죠? 형태가 좀 다르지 않아? 여기 3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그럼 너희가 일단 이게 상반방정식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좀 문제를, 형태를 보이게끔 넣었는데, 상반방정식이 뭐였죠? 유성아? 지난번에 우리가 좌우대칭의 개수가 똑같은 거를 상반방정식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항이 몇 개였어? 지금 항이 몇 개야? 6개지. 근데 그때는 항이 5개, 홀수개였거든? 맞아?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요 x 더하기 x분의 1을 뭐 t로 치환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x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기억납니까? 근데 요거는 이렇게 좌우 대칭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반드시 어떤 걸 근으로 가질까요? 얘는 반드시 어떤 걸 근으로 가질까? x에다 뭐 집어넣으면 항상 0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반드시 근으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개수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이랑 마이너스 3, 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이니까 완전 0이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상반방정식 중에서도 좌우 대칭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반드시 어떤 거를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는다. 이걸 알아야 돼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고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인수분해밖에 없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려면 어떤 걸 인수로 갖는지 봐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인수분해가 일단 된다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2, 1인데 요 x 더하기 1을 반드시 인수로 가지니까 마이너스 1을 써볼게요. 그럼 요게 어떻게 되죠? 요게 1, 4, 마이너스 1, 1, 그다음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나요? 그럼 쟤를 인수분해한다고 했을 때 x 더하기 1이랑 x 4제곱 일단 보세요. 쓸 시간 줄게요. 자 여기랑 x 더하기 이렇게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를 다시 보니까 얘가 또 어떤 일이 생기죠? 얘가 우리가 했던 상반방정식이에요. 우리가 했던. 알겠어? 얘가 우리가 했던 상반방정식이죠. 그럼 여기서 내가 x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요 식을. 왜냐 어차피 0은 해가 아니니까. 그럼 x제곱으로 나누면 여기 빼기 4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요게 0이 되는 x를 찾고 싶거든?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t로 치환한 거를 집어넣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를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겨요? t제곱 빼기 2가 생기죠? 여기랑 여기 보면 t죠? 플러스 t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은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t는 2거나 그 다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문제에서 뭐였죠? 이 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값이 될 수 있는 걸 다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2나 마이너스 하면 일단 가능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뭐가 있었죠?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게 x는 마이너스 1이 있었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그 한근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해는 다 이게 되나요? 이거 다 됩니까? 이거 다 돼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답이? 모두 곱하라. 그럼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12가 답인가요? 선생님, 네, 12입니다. 그 어차피 t가 네. 알파 플러스 알파분 1이니까 아, 네. 맞아요. 맞아. 구하면 되니까 그냥 밑에 식에서 마이너스 6 빼면 됩니다. 맞아요. 그것도 돼요. 여기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를 곱해서 10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상반방정식의 형태는 딱 두 가지예요. 나오는 게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랑 우리가 원래 했었던 이 형태. 그럼 우리가 상반방정식이 어떻게 나와도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유성이 이해합니까? 넘어가도 돼요? 또 다른 거 있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도 돼요. 준영이 없어요? 그럼 넘어갔나? 자, 오늘은 이제 원의 방정식을 이어서 할 건데요. 지난번에 그 가장 그 원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저기 나와 있는 접선, 저 접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난번에는 뭐 했었냐면 이 접선을 일단 공식이 저렇게 된다라고 하고 대입하는 거 했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원이어야 돼.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 위의 점. 자, 요 원 위의 점에서 요 x1, y1 위의 점에서의 접선. 이걸 구해보래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거 외우고 있나요, 유성이? 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x제곱 대신에 뭐 넣어주죠? 뭐 넣어주죠? 찬욱이? 불러줄래요? x1, x. 그 다음 뭐가 되죠? y1, y는 r제곱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있나요? 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걸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 문제도 나와요. 가장 간단한 문제로.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자, 그림을 그려볼게. 자, 요런 원이 있어. 잘 봐. 요 원위의 점이 P야. x1, y1.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걸 증명하라는 게 질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접선이라는 건 중심에서 이었을 때 얘네들이 수직하지. 맞아? 네. 수직하지. 그럼 OP의 기울기의 수직이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OP 기울기가 얼마야, 얘들아? 대답해 줄래? OP 기울기가 얼마야? 원점이랑 이 점 사이 기울기가 얼마야? 대답해 줄래? 유성아 대답해 줄래? OP의 기울기가 얼마야? 1이요? 1이요? 얼마예요? 준영이 얼마예요? X 증가량이 얼마예요? 얘들아 이거 X 증가량이 얼마예요? 대답해. X 증가량 얼마? X1. Y 증가량 얼마? Y1. 그러니까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X1분의 Y1이지. 됐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얘랑 수직해야 된다고 했지. 그럼 수직하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y1분의 x1이거든. 됐어? 그럼 내가 기울기를 예로 가지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써? y 빼기 자, 이 점을 지났는데 y 빼기 y1은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y1분의 x1. 그 다음 뭐야? x 빼기 x1 이렇게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럼 이 형태가 얘랑 같으면 보이면 되거든? 그럼 양변에 뭐 곱할까? 양변에 뭐 곱해? y1 곱하겠지? 그럼 y1 y 빼기 y1의 제곱은 여기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의 제곱이거든? 됐어? 그럼 얘를 좌변으로 넘긴다. 그럼 x1 x 더하기 y1 y는 요거 넘긴다. 요거 넘기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되지. 위에서 그거 i 제곱이 답답했습니다. 그렇지. 이게 지금 x1 y1이 요 원 위에 있는 점이라며.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잖아.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r 제곱이잖아. 그래서 요거 대신에 r 제곱을 집어넣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반원식이 증명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우리가 완전한 증명은 아니에요. 완전한 증명이 아니라는 거는 사실 여기 P가 여기 있을 때 문제가 돼요. P가 여기 있을 때는 요 기울기가 0이죠. 맞아요? OP의 기울기가 0이고 그거의 수직의 직선은 따로죠. 그거의 수직의 직선 기울기가 그럼 나오지 않잖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얘는 x가 x1이랑 그 다음 마이너스 x1이 아닐 때를 한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따로 고려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 점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돼요? 그냥 x는 x1이죠. 요 점에서의 접선은 x는 마이너스 x1이죠. 그러니까 그 경우를 따로 해주면 돼요. 그냥. 알겠습니까? 근데 이 양끝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에서의 접선을 구하면 여기도 당연히 안 되겠죠. 여기도 안 되는데 나머지 일반적인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요.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여기까지? 유성 이해했어요? 증명할 수 있겠어요? 요 정도 증명은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거 볼게요. 그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이거는 원점이 중심인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이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평행이동 됐을 때요. 이거 지난번에 안 썼는데 좀 이따 문제 풀 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평행이동 되어 있는 점 위에 x1, y1에서의 접선의 반월식. 근데 이거는 잘 못 외우는 애들도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써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 우리가 x제곱 대신 x1, x를 넣어줬잖아.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한 x에다가 x1을 집어넣을 거거든. 그럼 여기가 x1 빼기 a랑 여기 x 빼기 a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y1 빼기 b랑 y 빼기 b를 써준 다음에 여기 r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거 외우기가 좋은데 까다롭죠? 맞습니까? 그럼 얘도 우리가 증명을 해볼게요. 잘 봐. 근데 이거 증명이 좀 더 어려워. 자, 이건 이제 아까 난이도보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증명은요 필수예요. 필수. 이거는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요 필수는 아니에요. 교과서에는 사실 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교과서 탐구학이나 아니면 뭐 심화를 할 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똑같아 증명이. 잘 봐. 증명이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원점이었던 게 여기가 a, b로 바뀐 거거든. 여기 봐. 그 다음 여기 P라는 점이 x1, y1으로 된 거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의 기울기랑 수직이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반원식을 구하라는 게 질문이지. 맞아? 그럼 유성아 여기 OP의 기울기가 얼마야? 요 점과 요 점 사이 기울기가 얼마야? x1 빼기 a분의 뭐야? y1 빼기 y1 빼기 b가 기울기지. 여기까지 이해하니?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노란색은 어떻게 돼? 이거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y1 빼기 b분의 어떻게 돼? x1 빼기 a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지. 내 말 이해해? 여기까지 이해하니?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얘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돼? y 빼기 y1은 요 점을 지나니까 기울기가 얘라고 했다. 마이너스 y1 빼기 b분의 x1 빼기 a에다가 x 빼기 a지.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거든. 그럼 얘를 정리해서 요게 됨을 보여주면 되거든. 이해했니? 그럼 얘를 정리해 볼게. y1 빼기 b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y1 빼기 b에다가 y 빼기 y1는 마이너스 x1 빼기 a에다가 x 빼기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를 좌변으로 싹 넘겨버리면 x1 빼기 a에다가 x 빼기 a
더하기 y1 빼기 b에다가 y 빼기 y1 뭐 이렇게 돼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미안해. 여기 a가 아니라 x1이야. 여기 x1이야.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x1이야. 됐지? 그럼 요거 이퀄 0은 나왔거든? 요거 이퀄 0은 나왔는데 그럼 내 질문은 뭐냐면 요 식에서 얘를 증명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걸. 그럼 식을 약간 조작을 해줘야 되거든?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 식 조작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나올까? 그럼 요거랑 잘 비교하면 앞에 거는 똑같지? 맞아?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을 조작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을 어떻게 조작할 거냐면 x 빼기 a가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 맞아, 찬우가?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알려줄게. 잘 봐. 잘 봐. 여기 x1 빼기 a는 그대로 썼지. 그 다음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 필요하거든? 그럼 필요한 걸 써. 그럼 여기 원래 없었던 a가 왔으니까 이렇게 써줘야 주어진 식의 변화가 없지. 맞아? a를 빼고 더해주는 거야.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y1 빼기 b에다가 y 빼기 b 더하기 b를 해줘야 주어진 식에 일단 변화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식이랑 전개할 거고 요렇게 분배 법칙을 쓸 거예요. 됐어요?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냐? x1 빼기 a에다가 x 빼기 a가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랑 곱하고 여기 뒤에 곱할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y1 빼기 b에다가 y 빼기 b가 나오고 됐죠? 그럼 얘네 둘이 곱해서 우변으로 넘길 거거든?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1 빼기 a 얘랑 똑같잖아. 그럼 얘를 우변으로 넘기니까 x1 빼기 a의 제곱이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1 빼기 b의 제곱이 된단 말이지. 맞냐? 근데 x1이랑 y1이라고 하는 것은 요 원 위에 있는 점이었잖아. 그럼 x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 성립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이 r제곱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행이동된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반정식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보세요. 증명. 거기다가. 저 정도 증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눈이 많이 오네요. 아니 눈이 많이 왔네요. 눈이 많이 온다 이거 뒤를 쳐다보는 것 봐. 아까 말한 거 그냥 두 번 증명하신 거죠? 똑같은 거를 증명 방법이 비슷하긴 한데 평행이동되어 있는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더 어렵죠. 그리고 저 식도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그냥 알려주는 거는 다 아셔야 돼요. 외우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안 외우셔도 돼요. 그 눈이 많이 와서 엄청 춥잖아요, 밖에. 밖에 엄청 춥지. 너네 제일 추운 날일이 언제인 줄 알아? 눈 오는 겨울, 비 오는 겨울. 눈 오는 여름, 비 오는 겨울, 여름. 어느 게 제일 춥게? 비 오는 여름이요. 비 오는 여름 제일 추워? 눈 오는 여름은 없을 테니까. 눈 오는 여름은 없을 테니까. 일단 여름보단 겨울이 당연히 춥죠. 예. 그럼 눈 오는 겨울이 추울까? 비 오는 겨울이 추울까? 비 올 때. 비 올 때가 더 추워요. 비 올 때가. 왜 그런지 알아요? 비는 몸에 닿으면 차가워. 그러니까 눈은요, 일단 그 냉기를 좀 어느 정도 흡수해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비는 냉기를 조금, 그러니까 얼지 못해서 약간 발산하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겨울이 훨씬 더 춥습니다. 그래서 막 어제는 또 제주도 가는 비행기들이 다 결항되고 그랬다대. 알아? 눈 오면 비행기도 못 떠요. 지워도 되나요? 예. 할 수 있겠어요, 형이? 예. 유성이 할 수 있겠어요? 진짜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주어져 있냐면, 저기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을 때. 쟤도 마찬가지야. 근데 어떤 원이냐면, 자, 요 중심이 원점인 원에 대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하래요. 근데 이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접선의 반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랑 두 번째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 요 두 가지였거든. 그러면 내가 기울기가 m인 접선이니까 일단은 얘를 mx 플러스 n이라고 둘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야. 요 y는 mx 플러스 n을 집어 넣을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돼? x제곱에 요 mx 더하기 n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지. 맞아요. 요거 전개한다. 전개하면 뭐가 돼? 불러줄래? m제곱 플러스 1에 x제곱 그 다음 뭐지? 불러줄래? 2 내가 쓰는 것보다 먼저 불러주지 않으련? 이렇게 되지. 그 다음 n제곱 빼기 r제곱은 0 이렇게 되지. 우리가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것은 이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집어넣은 요 별식에다가 별식에 뭘 이용할 거야? 별식에 뭘 이용할 거야? 판별식을 이용할 거야. 알겠어? 판별식 이용하면 어떻게 돼? mn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n제곱 빼기 r제곱이 0이 되는 뭘 찾는 거냐면 n을 찾는 거예요. 기울기는 주어져 있고요. 알겠어요? 맞아요, 유성아? 유성아 대답해야 돼. 그럼 요거 전개한다. m제곱 n제곱에다가 빼기 m제곱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m제곱 r제곱에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워지네요. 여기 지워지죠? 그럼 남는 게 뭐가 되죠? m제곱 r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r제곱은 0이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n제곱은 넘겨서 r제곱으로 묶어주면 m제곱 플러스 1이 되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n이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여기 풀마 붙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원에서 이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이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금방 잊어요. 이 아까 내가 이 1, 2, 3번 중에요. 그러니까 1번에 두 개고 2번이 하나인데 그 1번의 첫 번째 거는 잘 안 있거든요. 저것도 모르면 솔직히 노답이고요. 1번은 1번도 모르면 노답이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가 보다 우리가 증명해서 금방 쓸 수 있다. 증명도 알아야 돼요, 당연히. 거기다 증명도 간단하게 써놓으세요. 증명도 써놓으시고 이 식도 절대로 까먹어서 안 됩니다. 알겠죠? 정리해보세요. 저기까지. 이 증명까지는 써두세요. 이게 여기 조명을 끄니까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고. 또 영상을 보니까 잘 보이나? 근데 요걸 켜면 또 저게 잘 안 보이고 왜 그럴까? 이걸 빼버릴까? 수원 때는 어떻게 해요? 수원 때는 막 확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안 쓰지. 이거 올리지. 아닌가? 준영이 안 그래? 뭐 기억이 안 나. 올려? 막 저기다 쓰셨던 것 같아, 내 기억에. 박덕원 선생님께서. 근데 이거 내가 올리면 안 보이지 않나? 더 안 보이네. 그러면은 사실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뭐 저 정도를 볼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지워도 되죠? 예.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요. 지난번에 여기 접선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 두 원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원이 서로 만나지 않는 게 있어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원이 만나긴 만나는데 이 바깥에서 만나는 게 있고요. 두 원이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있고요. 이 두 원이 만나긴 만나는데 안쪽에서 만나는 거, 한 원이 다른 원을 포함하는 거, 그 다음 두 개의 원의 중심이 일치하는 거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럼 이 경우는 이 두 원이 이제 서로 밖에 있으면 교점이 없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뭐로 따지냐면, 얘들아 잘 봐. 이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이것도 설명하면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요. 이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이용할 거냐면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반지름들과 중심 사이의 거리의 관계를 가지고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따집니다. 이해했죠? 그럼 얘는 요 D라는 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보도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죠. 이렇게 되면은 두 개의 원이 만나지 않는 겁니다. 알겠어요? 서로 외부에 있다. 알겠어?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돼야 돼? 이 반지름들의 길이 합이 뭐가 돼야 돼? 중심 사이 거리랑 같아야 되지.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뭐 한다 그러죠? 이럴 때는 두 개의 원이 서로 뭐 한다 그래? 어? 바깥 한 점에서 만나는데 외접한다. 그렇지. 얘를 우리가 외접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럼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요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합보다는 작고요. 반지름의 길이의 차보다는 커야 되거든요. 그럼 R1이 R2보다 컸을 때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절대값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들의 길이의 차랑 같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기는 이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들의 길이의 차보다 작으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 원의 두 개의 중심이 일치한다 그랬죠. 이런 원을 무슨 원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그렇지. 얘를 우리가 동심원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두 개의 원의 중심이 일치하는 원. 그 다음 얘는 우리가 뭐 한다 그래? 내접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지금 이 두 개의 원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거든요. 얘를 뭐라 그러지? 접선이요. 이 접선이라 그래요. 근데 두 개의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죠. 그럼 무슨 접선이라고 불러요? 공통 접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두 개의 원의 공통 접선은 총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찬우가 여기 보세요. 여긴 두 개의 원의 공통 접선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두 개 있죠. 총 네 개 있어요. 맞아요? 요 빨간색으로 그은 거 뭐라 그러죠? 바깥에서 접하니까 공통, 그렇지, 공통 외접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통 외접선이 두 개 있고 얘는 공통 내접선도 두 개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두 번째 그림은 공통 접선이 몇 개 있어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됐어? 그래서 공통 외접선이 두 개 있고 공통 내접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하죠? 자, 얘는요. 얘는 요거밖에 없죠. 공통 외접선. 여기는 하나, 여기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서 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랑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식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그냥 풀면 되고요. 외울 필요가 없고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랑 반지름들의 관계랑 중심 사이 거리가 어떨 때 어떻게 되는지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 원인데요. 이 지난번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 첫 번째 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이 있는데 여기 A'X, B'Y 플러스 C'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첫 번째 원과 이 두 번째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을 나타내고 싶으면 요 한쪽에다가 K배를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얘가 뭘 뜻한다고요? 얘가 1번과 2번 원에 뭘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된다 그랬어요. 알겠어?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K를 여기다 붙이느냐 왼쪽에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모두 다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요 1번 원하고 2번 원이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쓰면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랬잖아. 맞아? K 값에 따라서. 근데 K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얘는 뭘 나타낼 수는 없을까? 자, K를 뒤에다 곱했거든? 그래서 더해서 0이 되는 이 형태는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뭘 나타낼 수 없을까? 준영이 뭘 나타낼 수 없을까? 내 질문 이해해요? 다시 이 K를 이 2번에다가 곱했을 때는
이 두 개의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다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는 못 나타내거든요. 그 하나가 뭘까? 어떤 원을 나타낼 수 없을까? 자, K가 만약에 0이면 얘들아 K가 0이면 무슨 원을 나타내? 전문이. 아니지. K가 0이면 무슨 원을 나타내? 1번 원을 나타내는 거잖아. 교점을 지나는 것 중에 1번 원을 나타내잖아. 근데 K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2번 원을 나타낼 수는 없지. 1번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 찬우가? 여기 봐. 얘들아 집중해. 잘 봐. 마이너스 2번분의 1번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 지금 1번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데 이것 중에 뭘 못 나타내냐면 단 2번 원을 나타낼 수는 없다는 거야. 나타낼 수는 없다. K를 저기다 붙이면. 알겠어? 그럼 K를 여기다 붙이면 어떻게 돼? 1번 원을 나타낼 수 없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을 나타낼 수 있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알겠어? 우리가 흔히 이렇게 풀거든? 이렇게 풀거든? 근데 여기서 단 요게 중요한 거라고. 지금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뭘 알아야 되냐면 K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야. 잘 봐봐. 여기에다가 얘를 뺐어. 그럼 뭐가 돼? 자, 여기서 이거를 빼면 뭐가 사라져? X제곱이랑 Y제곱이 사라지지. 네. 그럼 1차식이 남지. 네. 맞아, 준영아? 준영아, 맞아? 그럼 1차식이 남다는 건 무슨 뜻일까? 1번 빼기 2번을 했어. 그럼 요게 0이 되는 거는 어쨌든 얘랑 같도록 하는 해를 지나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를 뭐라 그러냐면 요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데 요게 1차식이잖아? 그래서 요게 바로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무슨 현이라고 해? 두 개의 원에? 두 개의 원에 뭐라 그래?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두 개의 원에 뭐라 그래? 두 개의 원에 뭐라 그래? 얘들아, 원에서 요거를 뭐라 그래?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불러?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두 원의 무슨 방정식? 그렇지. 무슨 방정식?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하나요? 그래서 여기가 적혀 있나요? 저 내용이? 저 내용이 안 적혀 있으면 저 내용을 적어두세요. 이거를 써놓고 얘가 1번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맞는데 단 이때는 2번 원을 나타낼 수는 없다. 언제? K가 2번 앞에 곱해져 있을 때. 그리고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뭘 의미하느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기 이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해하나요? 어려운가요? 사실 이 원이 첫 번째 곱이거든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준영아? 요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 원, 여기서부터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수상 공부는 누구나 열심히 하잖아? 근데 수상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수학상은 대부분 계산하는 거니까 막 인수분해 진짜 열심히 하죠. 근데 맨날 틀리죠. 나머지 정리하고. 근데 요 정도 하면 이제 방부등식도 어느 정도 풀리거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요 도형의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애들이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다 여기서부터 이제 도형의 방정식 들어가면서부터 약간 포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도형의 방정식이 일단 첫 번째 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과 명제에서 산술기하 평균, 절대부등식. 그 다음 함수는 또 쉬워요. 그러다 유리무리 함수가 조금 어렵고 맨 마지막에 경우의 수는 이제 찔끔하다가 끝나요. 이제 심지어 학교에서도 경우의 수를 시험 보지도 않는 학교도 있어요. 네, 실제로 학교에서도. 미적입니다. 미적이요? 아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거. 그리고 수원이 일단 제일 어려워요. 원래는. 선생님이 제일 맨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원이 일단 내용도 많고 수원이 일단 어려운 것 중에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수트는 좀 쉬워요. 예, 수트는 수원보다 조금 쉽고요. 수트가 일단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이과를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미적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미적분을 공부하면 수트가 또 자동적으로 복습이 돼요. 예, 그래서 수트랑 미적분은 세트예요. 그럼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건 기하죠. 근데 기하는 또 어렵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뭐 기하 선택 과목으로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예, 거의 대부분 미적분 볼 거니까. 자,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잘 얘기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쟤는요 중심이
요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고요. 26번. 중심이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고 점 3,2를 지나며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그럼 얘들아, 일단은 x축에 접한다는 사실로부터 뭘 알 수 있을까? 일단은 y는 x 플러스 1 위에 중심이 있고 3,2를 지난대. 그럼 여기를 지나겠네. 예를 들어서 3,2? 3,2는 여기네. 그냥 대충. 맞지? 그냥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그랬지. 그럼 원은 어떻게 그려야 돼? X축에 접한다고 했어. X축에 접한대. 그러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 여기가 3,2라고 할까? 오케이? 됐어? 그럼 여기 특징이 뭐야 일단은? 이 좌표를 모르니까 A, B라고 놔보자. 그럼 일단은 B는 뭐가 성립해? 요 직선이 있으니까 B는 뭐가 성립해? 대답해줘. 대답하면 애들 안 졸려. 어? A 플러스 1이잖아. 대답이 기본이라니까. 두 번째는 이 원을 우리가 쓰고 싶거든? 이 원은 어떻게 써?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잖아 일단은. 그럼 반지름은 뭐야? 반지름이 뭐랑 같아? 이 중심에 수선의 발들인 거예요. 중심에 무슨 좌표랑 같아? 반지름이. 그렇지, y좌표랑 같다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 원이 x축에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원의 반지름은 중심의 y좌표랑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 이 원이 x축에 접한다. 그럼 반지름은 뭐랑 같아, 유성아? 중심의 Y좌표. x좌표랑 같겠지.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이 될 거 아니야. y축에 접한다고 하면은. 맞아? 어? X축. 내가 x축이라 했어? 미안해. y축이랑 접한대. y축이랑 접한다고 하면 이 중심이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x좌표랑 같겠지. 그 다음에 x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하면 뭐라고 써야 돼? x-a제곱 더하기 y-a제곱은 a제곱. 맞아? 왜냐면 x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이 중심의 좌표가 반지름의 길이랑 그 중심의 xy 좌표가 서로 같아야 되고 반지름의 길이도 그거랑 같아야 된다고. 알겠어? 이해했지? 일단 간단하게 이해했지? 그럼 이거 이제 연립해야 돼. 근데 얘가 또 뭐 지난다고? 3,2 지난대. 근데 b 대신에 얘 집어넣는다. b 대신에 얘 집어넣는다. y-a 빼기 1의 제곱이야. 요게 a 플러스 1의 제곱이야. 됐어? 여기다 뭐 집어넣자고? 여기다가 이제 3,2를 집어넣자고. 됐어? 대답 잘해줘. 집어넣으면 얼마야?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얼마야? 9 마이너스 3 빼기 a 제곱 이렇게 쓸래. 2 집어넣으면 얼마야? 1 빼기 a 제곱. 요건 a 더하기 1의 제곱이지. 맞아? 이제 계산할 거야. 이 좌변 몇 a 제곱이야? 요거 넘기면. 여기 a 제곱, a 제곱, a 제곱이니까 넘기면 몇 a 제곱? 그냥 A 제곱. a 제곱이지. 네. 맞아? 여기 마이너스 6a랑 마이너스 2a랑 플러스 2a거든. 좌변으로 넘기면 몇 a야? 마이너스 10A. 예, 대답하세요. 마이너스 12. 그 다음 여기는 9, 1, 1이죠. 그럼 남는 게 뭐야? 9 9 9. 플러스 9는 0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계산 따라와요? 1. 그럼 a-1이랑 a-9는 0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a는 1과 9거든요. 네. 그럼 b 값은 뭐냐면 저기다 집어넣으니까 2와 10이에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요게 원의 방정식이었잖아요. 그럼 x-1의 제곱, y-2의 제곱은 4랑요. x-9의 제곱, y-10의 제곱은 100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해하나요? 네. 뭐 정리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건 풀 때마다 그림 그려야 돼. 그럼 뭐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어야죠. 예. 그리고 지금 내가 3,2를 지났기 때문에 요 방정식을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게 잘 봐.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x축에 접하는데 여기에 접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지나도 이런 식으로. 그럴 때는 요 좌표가 바뀌어요. x-a제곱 더하기 y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놔야 돼요. a, b를 중심으로 놓으려면.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어느 정도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가는 사람? 쓸 시간 좀 많이 주세요. 네, 알겠어요. 예. 벌써 1월도 다 갔어요, 이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입학할 때까지. 고등학교 가면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저요. 아, 나머지는 다 학교를 집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예. 준영이 집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여기는 고등학생들 몇 시에 끝나요? 야간 자율학습 합니까?
그럼 뭐 8시 끝나나? 10시? 9시, 10시? 늦게 끝나네요, 생각보다. 야자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예, 의무는 아니죠. 근데 이게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사실 야자를 많이 하거든요. 알고 있나요? 왜요? 서울 애들은 야자를 잘 안 해요. 안 해도 잘하니까. 아니, 안 해도 잘하니까가 아니라요. 서울 애들 일단 좀 대부분 평일에도 학원을 가죠. 예, 평일에도 학원을 가는 편이고요. 이 학교 선생님들도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알거든요. 얘네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자기들이 억지로 시켜서 괜히 욕을 먹는 것보단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게 낫다. 물론 하고 싶은 사람은 시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선생님이 어중간하게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열정적인 게 제일 힘들거든요. 예, 어중간하게 열정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얘를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 얘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야간 자율학습을 시켜야 될 것 같고 근데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자니 내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고 막 이거에 딜레마를 갖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예. 내 말을 이해하나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냥 깔끔한 거죠. 너 하려면 해, 말려면 마. 그렇다고 내가 감독해주진 않아. 막 이런 느낌. 자, 27번 볼게요. 자, 27번은 자, y는 루트 3x 더하기 5의 평행하고요. 자, 이건 이제 쉬운 거네요. 자, 요거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접선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뭐가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요거랑 평행하다는 것은 뭐가 주어져 있는 거죠? 뭐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했니?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거지. 기울기가 뭐라고 주어져 있어? 루트 3으로 주어져 있는 거지. 이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을 배웠잖아. 맞아? 그게 뭐였어? y는 식으로 불러봐. 기울기가 m일 때 y는 mx 뭐였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뭐야?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었지. 얘들아 이거 문제 풀 때 여기다 써놓고 이거 막 대입하면 안 된다. 알겠어? 아니 근데 농담 아니라 그 수학을 암기 과목처럼 공부하는 애들 가끔 있거든. 이 근해 공식을 가르쳐 줬더니 근해 공식 여기다 써놓고 여기 뭐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은 0이다라고 하면 이거의 근을 구할 때 a가 2니까 4 여기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3 뭐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러면 진짜 수학 진짜 안 는다. 알겠어? 즉 이거 공식 써놓고 여기다 대입할 생각하면 안 돼. 대입하면 되긴 될 거 같아요. 대입하면 답은 나오지. 루트 3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써놓고 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를 보고 이 식이기 때문에 y는 루트 3x 풀마 r은 4니까 4 루트 m제곱은 3이니까 요거 이렇게 바로 써야 한다고. 되죠? 이렇게 바로 써야 돼. 여기다 써놓고 대입하지 말라고. 이게 찔려가지고. 여기다 써놓고 대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이해하죠? 제발 공식을 알려줬다고 해서 공식 모른다고 해서 앞에 거 보고 접선이 이거니까 여기 위에다 살짝 써놓고 기울기 루트 3, m은 루트 3 이렇게 써서 하지 말라고. 그런 애도 나 봤어. 그것도 진짜 그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인데 자사고를 간 거야.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가 진짜 문제 풀다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등비술 이런 거 배우면 원리합계라는 거 배우거든요. 그럼 뭐 기수분의 적립총회, 기말분의 적립총회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돈을 뭐 먼저 넣느냐 나중에 넣느냐에 따라서 N년 후에 그 적립총회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이제 식으로 나타낸 책들이 있어. 이거 외우지 않아도 되는 식이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외우라 그랬잖아. 근데 그런 거 외우라고 안 하거든. 그냥 금방 증명이 되니까. 근데 문제 푸는 걸 옆에서 봤는데 그 공식에다 막 대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속 터져가지고 진짜 대학 못 간 지름길이죠. 예. 어떻게 됐어요? 대학 못 갔죠. 재수했죠. 이게 자사고의 가장 큰 단점은 뭔지 알아요? 전국 단위 자사고의 가장 큰 단점은 애들의 눈높이는 높아져요. 그러니까 본인의 친구들이 일단은 서울의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도 그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당연히 가면 좋죠. 근데 이제 뭐 본인이 그만한 노력을 안 하고서 뭐 자기는 최소한 고대 정도는 간대요. 아니 뭐 고대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수학을 잘 보겠어요? 예, 절대 못해요.
여기다 옮겨 쓸 때는 y는 mx 플러스 네. 마이너스 이거 써놔도 되죠? 아,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문제 풀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을 알려줬을 때 거기다 대입할 때 제발 그렇게 써놓고 대입하지 말아라 이 얘기였어요. 자, 이번엔 어떤 거냐면요. 이 0,2를 지나고 자, 얘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얘는 어떻게 풀까요? 자, 얘도 좀 상황을 볼게요. 자, 얘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이고요. 0,2라는 건 여기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해줬던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은 첫 번째는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었고 두 번째는 길기가 주어진 것의 접선이었거든요. 그럼 얘는 뭐가 주어진 거냐면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예요. 맞아요? 그럼 접선이 몇 개 나와요? 항상 2개 나와요. 여기서 답은 2개예요. 일단 알겠지? 그러면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은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봐. 자, 첫 번째는요. 내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쓰고 싶거든요. 그럼 기울기를 모르니까 뭐라고 둘까요? 기울기를 모르니까 뭐라고 둘까요? m이라고 둘까요?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그러면 요 직선과 얘가 접하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판별식이 0이면 되죠. 맞아? 이해해?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다. x제곱 그 다음 얼마야? 이거 제곱하면 m제곱 x제곱 그 다음에 4mx 플러스 3은 0이니? 좌변으로 넘기니까 됐어? 그럼 얘는 이제 m제곱 플러스 1의 x제곱 그 다음에 4mx 플러스 3은 0이에요. 그럼 이게 접한다 그랬으니까 뭐 이용한다고? 판별식 이용한다고. 됐어? 그럼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2m의 제곱하면 얼마야? 4m제곱 그 다음 acg 그럼 마이너스 3m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니? 그럼 m제곱은 얼마야? 3이니?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은 뿔마 루트 3이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뿔마 루트 3x 플러스 2다.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선생님 근데요. 이렇게 써놓으면요.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네, 맞죠? 맞아요? 그럼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을 땐 접선이 이렇게 된다며요. mx 풀마 반지름이 얼마? 1이지. 그럼 r제곱은 1이고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쓴다며요. 맞아요? 근데 요게 형태가 지금 뭐랑 같아야 돼? 이 접선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2가 돼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럼 m제곱이 3이니까 m은 풀마 루트 3이잖아. 그래서 풀마 루트 3x 풀마 아니지. 요거는 그냥 이게 2가 되는 거잖아.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2예요. 여기 전체가. 알겠습니까? 이해하죠? 요게 2기 때문에 제곱해서 m제곱이 3이라는 거 찾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질문. 네. y 위에 뭐라고 쓰신 거예요? y가 어디 있죠? 요거요? 네, 그거. 이거 풀이 솔루션 두 번째 풀이. 자, 문제를 증명할 때는 pf 프루프 문제를 풀면 땡땡 증명이 끝나면은 QED 이렇게 쓰는 거예요. 증명 끝. 됐어? 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내가 이 접점을 모르잖아요. 이 접점을 모르니까 내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네. 저기 그 ms 뿔마 루트 m제곱부터 2 나왔잖아요. 요거 예. 거기 그러면 m제곱이 3이 나왔어요. 네. 뿔마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뿔마 2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요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2가 되도록 하는 m제곱을 찾은 거예요. m제곱 네. 2라는 말이에요. m제곱이 3. 그러니까 여기가 2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요 부분이 2가 돼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원래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을 x1, y1이라고 가정하고 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접점을 모르니까 내가 접점을 x1, y1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원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x1, x 플러스 y1, y는 1이죠. 맞아요? 근데 얘가 뭐 지난다고요? 0,2를 지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 y1은 1이죠. 그럼 y1은 2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x1, y1이라고 하는 거는 저 곡선이 있는 점이니까 얘에다가 얘를 하면 1이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2분의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x1의 제곱은 4분의 3이죠. 계산 따라오나요? 여기 봐. 그럼 x1은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에요. 됐어?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이 요거였지. 맞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다.
뿔마 2분의 루트 3x. 그 다음 y1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y는 1. 따라서 여기다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양변에 2를 곱할게요. 뿔마 루트 3x 플러스 y는 2. 그럼 y는 맞뿔 루트 3x 플러스 2.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나 이거나 답은 똑같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요런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접선의 반원식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풀이가 여러 가지 가르쳐 줬는데 1번이 쉬워요? 2번이 쉬워요? 3번이 쉬워요? 2번. 2번이 제일 쉬워 보이죠? 네. 근데 2번처럼 풀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2번처럼 풀면 안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원 밖에 있는 점이 만약에 1,2였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접선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1,2를 지나는 접선을 구하라고 했으면 이 접선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고 이 접선 x는 1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기울기가 뭐로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이런 접선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따로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3번이야. 알겠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3번이고 여러분들 나중에 수학 2를 배우더라도 접선의 방정식을 할 때 대부분 3번으로 해요. 그래서 3번처럼 푸는 방법을 익혀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해보세요. 유성 이해하니? 이 세 가지 풀이를 얘기해줬다. 다 풀 줄 알아야 돼, 근데. 정리해보세요. 이 여학생들이 중도 탈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예. 원래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 중도 탈락을 한 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네네. 어렵대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어려운지는. 어려운 거야? 준영이 어려워요? 조금? 할 수 있어요? 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도 입학 안 하는데 이것도 포기하면 어떡해요? 입학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비고 1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내 조카랑 동갑이네요. 내 조카가 예비고 1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불러다가 이제 자사고를 갔어요. 자사고를 가가지고 이제 뭐뭐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너가 일단 학교 과제집이 있으니까 학교 과제집을 먼저 끝내고요. 그 다음에 실력 정석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실력 정석을 좀 봐야 자사고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마플 시너지를 학원을 다니면서 풀었거든요. 학원을 다른 학원 다니면서 풀었길래 마플 시너지의 오답을 이제 쫙 프린트해서 줬거든요. 근데 못 푸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푸는 걸 봤더니 막 계산이 너무 느려가지고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어제. 그러면 이제 너 자사고 가면 40점 맞는다. 근데 아니래, 할 수 있대. 할 수 있다는 것과 하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랑 동갑이네요. 걔는 너무 애기 같은데 여러분들은 되게 어른스러워 보여. 그러네. 니네랑 동갑이구나. 지어도 됩니까? 안 돼요? 예. 이 못 푼 문제들이 있네요. 5번, 8번. 태호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답을 다 세긴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풀이 세 가지 다 아셔야 됩니다. 예, 기본적인 풀이에요. 일단 원이 제일 첫 번째 곱인데 너 워크북에 있는 건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지울게요. 예. 그 레벨 1에 있는 거, 유형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 최소한 이 레벨 2에 있는 거는
뭐 나중에 푸셔도 상관없긴 한데 가급적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 29번 보시면 중심이 마이너스 1,2고요.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원과 저 원이 만나지 않는다. 그림을 대충 이해해 볼까요? 중심이 마이너스 1,2고요. 자, 여기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원이 요거랑 만나지 않는데요. 그럼 내가 이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뭐로 따진다 그랬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지. 첫 번째는 판별식, 두 번째는 뭐야?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 이거로 따졌지. 그거랑 반지름의 관계, 맞아? 그럼 여기 반지름이 주어져 있거든? 유성아, 이거 반지름 얼마야? 2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빼기 2의 제곱. 그럼 반지름 얼마야? 5지. 반지름 5로 주어져 있거든? 그럼 요 중심과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길이보다 크다면 만나지 않을 거 아니냐. 그거로 따지는 게 낫지. 왜냐면 원의 반원식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구할 이유가 없어요. 맞죠? 그럼 내가 뭘 이용하겠다고? 요 마이너스 1,2와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쓰겠다고. 됐어? 요 거리식 불러볼래? 어떻게 돼? 루트에 뭐가 돼? 뭐가 돼? 그치,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지. 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거잖아. 그럼 25야. 맞아? 그럼 절대가 뭐가 돼? 3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 4 곱하기 2,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요게 반지름인 5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커야 된다 그랬어요. 됐어? 그럼 요거 얼마야? 5지. 그럼 요거 얼마야? 절대가 뭐 플러스 a가 뭐보다 커야 돼? 25보다 커야 되지. 그럼 이렇게 되는 a 보면 어떻게 썼지? a 더하기 5가 뭐보다 큰 거랑 25보다 큰 거랑 a 더하기 5가 어떻게 되는 거랑 마이너스 25보다 작은 거랑 이렇게 따지지. 네. 맞아? 이거 알아?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절대값 부등식 푸는 거. 넘겨서 이제 그럼 a는 20보다 크거나 a는 마이너스 30보다 작으면 되네요. 이게 답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풀 수 있겠어요? 네, 정리해보세요. 계산을 못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으라고 하면 막 열심히 적지 말고요. 나 이게 좀 이렇게 답답하거든요. 선생님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적지 말라는 게 아닌데 적는 데에 집중하면 안 돼요. 뭔가 이게 학생들은 많이 적어놔야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 그거보다 수업이 집중해서 대답을 잘 따라하고 이 수업 시간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 근데 막 뭔가 적느라 집중하느라 못 따라오고 이런 애들이 좀 많아요. 그럼 좀 답답해요. 지금은 인원이 많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들 쓸 시간도 충분히 주고 한데요. 여기 막 40명 50명 앉아 있으면요. 이게 어떤 애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눈빛, 어떤 애는 난 모르겠다 눈빛, 막 이런 눈빛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이 편차가 어느 정도까지 있었던 적이 있냐면 이 과학고 애들을 수업을 하는데 이 과학고 정규 1등하고 얘네들이 72명이었거든요. 과학고 정규 1등하고 정규 72등이 같이 있었어요. 그 반에. 이 과학고가 다니는 학원이 세 군데였는데 내가 가르친 학원에 1등급이 3명이거든요. 그럼 1등급이 2명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2등급부터 9등급까지 막 섞여 있죠. 그럼 이 과학고 1등급에 또 1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등급에 1등. 3명 중에 1명.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좀 특출난 애들 한두 명 있거든요. 약간 천재기 가진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그냥 거의 문제만 던져주면 누가 더 많이 푸냐 막 이런 싸움. 하루에. 학원은 일주일에 한두 번 오니까 누가 더 많이 푸냐 막 이런 싸움 하는 애들이고 이제 문제는 저 72등이죠. 예. 그럼 이제 거기서 얼마큼 올라가느냐의 싸움인데 그 집중력이 차이 나요. 보면은 이제 가장 그 공부 잘하는 애랑 조금 못하는 애를 선생님 보면은 집중력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집중을 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알려줬잖아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거는 선생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선생님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심이 원점이래요. 원이 원에 접하는 원의 반원식을 구하라? 저 원은 일단 어떤 원이냐? 저 이렇게 바꿔볼까? 표준형으로. x-3의 제곱, 그 다음 어떻게 돼? y 플러스 4의 제곱이니? 맞니? 그 우변은 뭐야? 9랑 16이랑 빼기 16이니까 9니? 여기까지는 되지. 맞아, 찬우가?
그러면은 내가 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얘는 중심이 3, 마이너스 4면서 반지름 길이가 4인 원이잖아? 근데 얘는 중심이 원점이래. 내가 그림을 자세하게 그려야 되나? 그림을 조금 자세하게 그려볼게. 다시. 좌표평면을 안 그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자, 하나는 중심이 3, 마이너스 4야. 중심이 3, 마이너스 4면서, 3이 여기구나. 미안. 3, 마이너스 4면서 반지름 길이가 3이 원이니까 원 이렇게 그려줘야 돼. 맞지?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중심이 원점이고 이 원에 접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네. 맞아? 그럼 이건 뭐 이용해줘야 될까? 이거 두 개의 원이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접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접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 왜 접한다 그랬지? 그럼 두 원이 왜 접하는 조건 뭐라 그랬어? 원의 중심 사이에 거리가 반지름들의 길이의 합이랑 같다 그랬지. 그럼 중심 사이 거리라고, 중심 사이 거리라고 하는 거는 요 3, 마이너스 4랑 0, 0 사이 거리죠. 바로 구해봐요. 얼마예요? 5죠. 요 거리가 5죠. 그럼 요 반지름 뭐로 주어졌어요? 3이죠. 그럼 여기 반지름이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죠. 그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답이겠네요. 네. 됐습니까? 근데 답이 하나 더 있죠. 맞아요? 더 큰 원 아니에요? 그렇지. 더 큰 원. 이런 원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원은 요 원과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하긴 접하는데 안쪽에서 접하죠. 그럼 뭐 한다 그랬어요? 내접한다 그랬죠. 자, 내접한다는 것은 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5래매요. 네. 그럼 이 5라는 게 어떻게 된다? 반지름들의 길이의 차랑 같다 그랬죠. 그럼 R1이 이번에는 8이죠. 맞아요? 이게 더 큰 원이니까. 조급해서 60. 그렇지.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반지름이 8이기 때문에 요게 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자, 원과 원이 접한다. 내접과 외접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반지름을 찾은 거예요. 이 그림만 그리면 거의 끝이죠, 이거는. 한 문제만 더 하고 쉴게요. 그거는 예. 저기 좌표가 네. 조금만 맞던데 왜 X축이 이거 왜 접하냐고요? 안 접해요. 그냥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아까 내가 요게 Y좌표가 3인 줄 알고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안 접하네요. 자, 오늘 배운 거는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2월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하셔도 중간고사는 다 맞을 수 있고요. 이 고등학교 생활 되게 편하게 보낼 수도 있거든요. 이 남은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이 두 개의 원이 있거든요. 이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이거 어떻게 구했죠? 저 1번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두 원의 뭐를 구하라고 하는 거였죠?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는 공통연을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원을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돼요, 그냥. 알겠어? 그럼 두 개의 원을 빼봐. 그럼 3x에서 마이너스 18x 빼주니까 뭐야? 이거 없어졌잖아.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뭐야? 21x.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뭐야? 플러스. 불러줄래? 3i지.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44인가요? 여기 콜 0이네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3으로 약분되나요? 그럼 7x 더하기 y 마이너스 3, 42, 38, 24는 0. 요게 답이죠.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뭐 구하라고 하셨냐면요. 두 원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어떻게 하는 애들이 있냐면 일단은 두 원의 교점과 그 다음 뭘 지난다?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요 교점을 찾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교점 찾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요 y는 마이너스 7x 플러스 48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죠. 그럼 x값 2개 나오고 집어넣은 y값 2개 나오죠. 그러면 3점이 주어졌으니까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먼저 써요. 그게 뭐라 그랬어? 한쪽에 뭐 한다고요? 한쪽에 n배 해가지고 k배나 n배 해가지고 2개 더하라 그랬죠. 맞아? 자, 이렇게 쓰는 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써본다. 잘 봐. 써본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3x 더하기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96이랑 여기다 n배 했어. n배에 x제곱 y제곱 빼기 18x 마이너스 18y 8y니? 그 다음 플러스 48 이거 이퀄 0이 이 1번 원과 2번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요. 그럼 여기에다 뭘 집어넣자고?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이 뭘 지난다고? 00을 지난다고. 그럼 00 집어넣으면 뭐 남아? 여기 좌변에 마이너스 96 남지. 여기 n배에 00 집어넣으면 뭐 남아? 48 남지. 그럼 이거 이퀄 0 되는 m이 얼마야? 2니? 맞아? m이 2잖아. 그럼 m 대신에 2를 집어넣은 게 답이야. 알겠어? 그럼 n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한다. 몇 x제곱? 3x제곱 그 다음은 3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4거든? 그 다음 3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1x니? 여기 마이너스 24에다 마이너스 5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9y니? 또 나 혼자 계산하니? 자, 2 집어넣으면 96이지. 틀렸잖아. 나 혼자 계산하니까 여기 m이 2라 그랬는데 2이니까 36이잖아. 그러면 33이잖아. 죄송해요. 듣다 정신 좀 놓았어요. 그 다음 여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1이잖아. 됐어?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96이니까 빵이네? 그럼 이게 되니까 3으로 약분되니?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1x 빼기 7y는 0이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라고. 알겠습니까? 네. 네, 10분만 쉬겠습니다. 자, 이해하시죠? 자, 정리하시고 좀만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화장실 갈 사람 다녀오세요.